25일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 토트넘과 카라바흐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재계약 질문을 받은 손흥민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이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혼란스러워하며 손흥민에게 계약 얘기를 중단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질문을 던지며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일부 축구 기자들은 손흥민이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직전 절친한 친구인 케빈 데 브라위너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는데 데 브라위너는 늘 손흥민의 맨시티 합류를 설득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만남 직후 계약에 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죠. 손흥민은 카라바흐와의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1차전을 하루 앞둔 25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분명히 경기 일정을 조정하고 컨디션 관리를 해야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했습니다. 이는 맨체스터 시티 로드리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텐 하흐 감독 등 여러 축구계 인사들이 경기 일정이 지나치게 많아졌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동의하는 취지였습니다. 과도한 경기 일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미드필더인 로드리는 경기 중 무릎 부상을 당해 시즌 마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손흥민은 너무 많은 경기 일정과 이동으로 인해 선수들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 상황은 정말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때때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면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 일정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FA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동료 로드리고 벤탄쿠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에 팀에 합류했을 때 벤탄쿠르가 울먹이며 깊이 사과했다며 그는 공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벤탄쿠르가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괜찮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실수를 통해 배운다. 나는 여전히 벤탄쿠르를 사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 여부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의 현재 계약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처음에는 현지 매체들이 손흥민과 토트넘이 장기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점차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습니다. 이후 손흥민의 재계약 여부와 1년 연장 옵션을 둘러싼 보도들이 이어졌으나 실제로는 손흥민과 구단 사이에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의 페네르바체 이적설에 대해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구단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나는 이번 시즌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시즌은 특별히 더 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있다. 나의 목표는 이 구단과 동료 선수들 그리고 구단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이 구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항상 구단을 위해 헌신해왔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구단과 계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구단이 손흥민과 장기 계약보다는 한 시즌 더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측은 아직 이 연장 옵션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럽 클럽들은 30대에 접어든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토트넘은 계약 조건이 더 엄격한 편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번 시즌 활약을 지켜본 후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 그 후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이티하드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솔직하게 밝힌 사실은 기자들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 얘기를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고요. 방금 손흥민이 한 말은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토트넘과 레비 회장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 연장을 언급한 뒤 손흥민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늘 토트넘에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온 손흥민이 재계약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토트넘 취재 전문 기자는 기자회견 후 절친 케빈 데 브라위너와의 만남이 손흥민의 마음을 바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데 브라위너는 이전 여러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자주 칭찬했고 토트넘에 계속 남는다면 손흥민이 팀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데 브라이너는 지난해 말부터 손흥민을 여러 차례 만나 맨시티 합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맨시티는 4연속 EPL 우승을 차지하며 유럽 메이저 대회 유력 후보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3년 연속 챔피언리그 출전 기회조차 얻지 못해 팬들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손흥민은 현재 33세이고 축구 경력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펩 감독과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 모두 손흥민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토트넘이 요구하는 이적료를 모두 충족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손흥민은 처음에는 절친한 친구 데 브라이너의 조언을 듣고 머뭇거렸지만 최근 그의 의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토트넘 팬 포럼에서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무시한 사실이 팬들을 크게 화나게 했고요. 손흥민의 조속한 토트넘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죠.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토트넘 호스퍼가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강력한 상대인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의 무관 탈출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26일 발표된 대진표에 따르면 토트넘은 8강 진출을 위해 맨시티와 맞붙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19일 코번트리 시티를 상대로 2대1로 힘겨운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했고 맨시티는 25일 왓포드를 2대1로 꺾고 토트넘과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EPL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적인 명문 구단으로 이번 대결은 토트넘에게 매우 어려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리그 우승이 현실적으로 힘든 토트넘은 리그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초반부터 강팀을 만난 것은 분명 악재인데요. 팀의 주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손흥민에게도 부담스러운 대진입니다. 세계적인 공격수로 인정받고 있는 손흥민은 아직까지 프로 데뷔 이후 소속팀에서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죠. 내년 여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소속팀과의 이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리그컵에서 우승할 기회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완전히 불리한 것만은 아니고요. 맨시티의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는 리그와 UEFA 챔피언스 리그 등 더 중요한 대회들을 앞두고 있어 카라바오컵에서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맨시티가 적절한 선수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면 토트넘에게도 승리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웨스트햄과 볼턴을 각각 5대1로 대파한 리버풀과 아스널은 각각 브라이턴과 프레스턴을 상대로 16강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레스터 시티와 맞대결하며 김지수가 속한 브렌트포드는 셰필드 웬즈데이와 격돌합니다.